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사죠. 진에어가 어제부터 하반기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10월 13일까지 서류 접수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열린 채용을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펙 상관없이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이 되면 자신 있게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 충동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맞는 직무가 좀 있을지 또 장밋빛 희망만 갖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업무가 어떨지 잘 고민하고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항공사 하면 왠지 로망이 있잖아요. 네, 외국을 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부러워하고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밖에서 구경하는 입장 또 안에서 실제로 업무로 삼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여행 계획을 가는 건 좋은데 그렇죠. 또 일하는 건 다르잖아요. 안으로 예. 들어가 보면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차이를 모르고 지원하는 구직자는 또 인사 담당자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업무를 실제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또 그 어려움들을 나는 한 달, 두 달이 아닌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네. 꾸준히 잘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테고요. 또 자소서도 디테일해지고 직무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 길일 겁니다. 그렇죠.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조언까지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사교육 기관을 가시더라도 다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취업 정보를 가득한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예.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마감 임박인 공채들 짚어보고 하반기 예. 공채를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CJ그룹 총괄 채용팀장 출신이시죠. 면접관들의 선생님,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요즘도 뭐좀 CJ가 끝나서 예, 조금 한시름 더 주셨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폭풍이 한번 지나갔는데 네. 이제 다음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바쁩니다. 여전히 바쁘십니까? 예, 바빠 보이나요? 별로 여유 있어 보이세요? 여유 있어 보이나요? 드려본 말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계속 바쁘실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또 예. 어떤 마감 임박 기업 합격 전략 제시할지 궁금한데요. 대한민국에서 채용과 관련된 카더라 정보가 가장 많은 곳, 잘못된 카더라가 가장 많은 곳, 그래서 기업의 채용팀장이 매일 고민하는 곳. 근데 이제 이게 반대 어딘가요? 어디예요? 여기요? 네. 바로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현대백화점. 이게 예. 보니까 카더라가 많다는 거는 반대로 예. 얘기했어요. 저번에 이제 그 민혁 쌤이 나와서 흥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너무 정보가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예. 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정보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보가 왜 없어요? 네? 정보 잘못- 너무너무 잘못- 많은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정보가 이렇게 너무너무 안 받아주신 거예요, 많고 이게? 그 채용팀에서도 그걸 예. 알리기 위해서 정말 분주히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정보가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정보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믿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정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쨌든 재수, 삼수, 취업 삼수생, 장수생이 제일 많은 기업이라고 하던데 예, 여기가 왜 카더라가 제일 많을까요? 지금 장수생이 가장 많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카더라. 그렇습니까? 네.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말을 느낌적인 못하겠네, 느낌. 무슨 말을. 예. 예. 이거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느낌이다.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런 카더라들 싹 걷어드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맑게 자신 있게 현대백화점 합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눈 예. 초롱, 귀 쫑긋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현대백화점 그룹 그 공채에 대한 정보를 김하연 캐스터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대백화점 그룹 공채 왜 이렇게 카더라가 많은 걸까요? 정말 알게 모르게 피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더 명확한 비전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용 정보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현대백화점은요, 지원 방법이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워너비 패셔니스타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이게 스펙타파 오디션인데요. 노스펙 서류 전형으로 자기소개만 작성을 해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마감일은 10월 19일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캠퍼스 리크루팅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직접 캠퍼스를 찾아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학교마다 접수 일정과 현장 면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학교 일정 잘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캠퍼스 리퀘스트입니다. 이것은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이렇게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이 역시도 캠퍼스 리크루팅과 같이 일정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채용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워너비 패셔니스타와 캠퍼스 리크루팅, 캠퍼스 리퀘스트 3가지의 전형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1차 면접까지는 팀장급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인턴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원 면접인 2차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서 교육 및 입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어서 하반기 모집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는요, 현대백화점에서는 영업관리, 의류와 잡화, 식품 부문에서 뽑고 있고요. 영업지원과 경영지원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MD와 방송 PD, 영업지원, 경영지원, 해외 사업 부문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입니다. 국내 영업 및 영업관리와 해외 영업 및 영업관리, 경영지원 부문에 신입사원 채용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듀티프리는 MD와 영업관리, 마케팅, 대외협력, 경영지원 부문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꿔온 직무에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태성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형이 복잡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신세계나 다른 백화점보다 현대가 좀 덜 착한 것 같은 느낌. 덜 착하다고요? 그게 왜 그러죠? 착하다는 게 뭐죠? 수험생들한테 친절하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느낌. 끝까지 안 봐주시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3가지 방식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채용팀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이유가 있죠. 기존의 방법대로 서류 전형을 하고 서류에서 지원서에 사진 보고 뭐 학교 보고 뭐 저 학점 보고 영어 보고 예. 그리고 서류 심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적성 보고 면접 가서 딱 보면은 이러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보던 그 사람이 아니네. 예, 사진에 속은 거죠 일단.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고객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직무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사람이 서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하고 직접 처음부터 만나서 이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 사람 서류를 한번 받아볼까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만나봐야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다양화하자.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것도 하나 두고 그리고 직접 먼저 만나보고 괜찮으면 하면 서류를 받아와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면접에 처음 만나서 이 사람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다시 서류 전형서부터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3가지를 꼽아서 우리가 채용팀이 힘들더라도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뭐 회사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캠퍼스 리퀘스트가 가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게 그렇죠. 합격자의 학교는 정해져 있다. 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오해입니다. 실제 합격자를 보면 한 평균적으로 보면 50여 개 대학의 그 학생들이 입사를 한대요. 50여 개 대학. 그러면 뻔하지 뭐 스카이하고 뭐 이런 데 아니겠어? 서성한 뭐 예, 이런 데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제가 채용팀장하고 같이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네. 예, 실제 그쪽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네. 입사자 중에서 어느 학교가 가장 많으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밖에서 알려지긴 바로는 스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테지만 1위는 한국외대,
그렇군요. 예, 역시 한국 외대가 외대 좋은 학교. 예, 좋은 학교. 예, 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홍익대, 중앙대, 광운대, 배재대, 막차 타고 들어간 학교가 어디예요? 배제대가 있다고요? 배재대, 아주대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가 많이 뽑힌 순서대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배재대보다 서울대가 덜 뽑혔어요. 그래요? 네. 예, 여기 뽑힌 사람들 보면 서울대 1명, 고려대 2명, 연대 2명, 서강대 2명, 성대 1명. 배제대는 너무 확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채용팀장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만큼 이렇게 학교를 보지 않고 뽑는 데가 어디 있는데 바깥에서는 가장 스펙 학교를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또 다른 카더라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입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학교, 2번 외모, 3번 자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다 그거죠. 네. 결과를 봐라. 절대 그렇지 않고 그 HR 내에서도 굉장히 학교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발. 예. 두 번째도 이제 제가 물어볼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고스펙자만 채용한다도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렇게 생긴 이런 그 카더라나 오해가 생긴 이유를 좀 들어보죠. 이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불신의 아니 그렇다고 여기 뭐 현대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1등 기업도 아니고요. 예. 근데 왜 여기만 유독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는 제 나름의 추측을 해보면 왠지 근무 환경 우리가 접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네. 왠지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근무 환경이 고객 입장에서 보는 근무 환경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똘똘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뒤에 이제 제가 외모 얘기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냥 그렇다면, 느낌이에요. 느낌. 정확한 네. 데이터를 느낌적인 가지고 느낌. 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이 퍼지고 해서 네.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펙을 고스펙은 채용하지 고스펙자만 채용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것도 절대 아니죠. 스펙을 많이 보긴 보잖아요. 스펙은 기본적으로 토익 700, 학점 3.0 이상이면은 모두 다 검토 대상이고요. 그래요? 실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남자는 토익 기준으로 800, 여자는 850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가 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전공들이 인문 상경계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대는 좀 낮아도 되지만 인문 상경 계열은 900점 이상은 돼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뽑힌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해도 빨리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업 지원이나 경영 지원 이런 부분은 스펙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 네.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네. 인사 같은데.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스텝 부서들은 조금 더 높고요. 네. 아예 대놓고 그 외국어 실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 현대그룹의 같은데? 현대의 쇼핑 거기는 MD 해외 사업 특히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라든가 포르투갈어, 중국어, 독일어 이쪽을 많이 대우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예상할 수 있는데 면세. 네. 면세는 전반적으로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업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일부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스펙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 다른 곳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볼 것 같다고 여기 써 있는데 꽃미모여야 합격한다. 예. 예. 꽃미모를 뭐 싫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외모를 좀 보긴 보나 봐요. 싫어하지는 않겠죠. 예. 근데 재미있는 실험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그 심리학과 교수가 실험한 것이었는데 동일한 아이를 사진을 찍는데 한 번은 부자 동네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번 찍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난한 동네 앞에서 똑같은 아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그 두 사진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내밀고 어느 아이가 더 똑똑해 보이느냐. 네. 같은 아이인데요. 네, 같은 아이인데.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 동네에 서 있는 아이를 아니 똑똑하다고 같은 아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조금 머리 스타일을 달리하고 했겠죠. 네. 근데 머리 스타일 자체에서 빈부 격차가 느껴지도록 하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했지만 그냥 옷차림이나 배경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살면 왠지 똑똑해 보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대백화점 그룹의 직원들은요.
우리가 고객으로 갔을 때 굉장히 잘 차려진 그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돌아다니는 직원들을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장지대에서 봤던 동일한 사람에 비해서 네.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외모도 훌륭해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끼리는 어디서 보느냐, 매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 햇볕도 안 들어오는 창도 없는 그런 사무실, 꾀재재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로 보는 거는 야,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외모가 왜 태어났냐. 예, 뭐 평균 이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모의 중요성이 우리가 기본 요소와 감독 요소라는 게 있는데 기본 요소는 기본만 넘으면 그러니까 10만 요구하는데 30이든 40이든 90이든 100이든 고객한테 주는 그 만족도의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만 넘으면 된다. 이게 기본 요소고 하나는 감동 요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객 감동도 커진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외모는 백화점 그룹에서 어떤 요소냐? 기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만 넘으면 된다. 네. 고객에게 위협감만 주지 않으면 된다.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위협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위협감이라는 건 지금 왜 이렇게 창막해 보이는 거.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세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런 거죠. 창막해 보이는 거.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림을 그려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피부의 두께와 뼈의 각도와 이런 것들이 약간 언밸런스 굳이 하더라도 그 권투 선수, 그 복싱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 같이 생긴 약간 그런 그렇죠. 외모도 있잖아요. 예, 외모 그런 외모는 약간 좀 그런 외모가요. 귀엽게 웃으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알아요. 귀엽긴 하십니다만. 그죠. 그래도 시험 볼 때는 뭔가 좀 더 아니에요. 그런 여기 그 채용팀한테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네. 웃는 낯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저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활짝 웃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중요시한 거는 내 외모가 조금 그 불만족스럽다 해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뭔가를 좀 그 튜닝을 한다거나 예. 이런 건 하지 마라. 튜닝 이런 필요 말씀이신 없습니다. 거죠? 예, 튜닝을 해가지고 웃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이거보다는 튜닝이 안 된 상태에서 활짝 웃어주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여기저기 네. 쓸데없이 저 독소 집어넣지 마시고요. 네. 일단 본인의 그 외모에서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이런 외모 학교 스펙 이제 다 아니라고 아니다라는 했으니까, 예. 대답이 나중에 한번 나왔으니까요. 봅시다, 제가. 예. 네, 그런 카더라 통신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 이제 자소서 작성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그룹 자소서 항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처음부터 짚어주시죠. 네. 예,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사가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5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서 파일을 한 개만을 첨부하는 겁니다. 10메가 이하로 첨부하셔야 되고요. 파일 형식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PPTX, PPT 또는 PDF 이걸로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1번과 2번이 연관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그렇죠? 예, 예. 1번, 2번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일관성 있게 일맥상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전부 다 버리고 오로지 그게 자신의 강점을 소개하는 글로만 옥석을 가려보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아예 자유 주제를 주면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SK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툭 던져주면은 더 그렇죠. 어려운 친구는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SK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잘 그 질문을 준 거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SK 같은 경우에 질문의 줄 수가 너무 엄청 기니까 까다롭잖아요. 예, 너무 까다롭다. 이거 쓰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유 주제 주잖아요. 아무것도 자유 주제라서 또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결국은 힘든 겁니다.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쉬울 수 있다. 방법만 안다면 이 자유롭게 형식을 주는 곳은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잘 갖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읽는 사람이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기승전결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보통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면 맨 앞에 지원 동기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지원 동기. 내가 왜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뽑아야 됐는지. 되는 이유 1번 항목에 대해서 그렇죠. 예. 지원 동기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역량을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 구조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1번 작성을 하실 때는 키워드 두 개는 꼭 명심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하게 보여줘라.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내용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현장 중심과 차별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유통관리사 있어. 라는 사람과 나는 유통관리사는 없지만 카페든 아니면 백화점이든 마트든 이런 데서 일명 진상 고객이라는 사람을 몇 명을 겪어봤는데 이렇게 좌절하기도 했고 이렇게 극복해보기도 했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면 유통관리사 쪽이 더 강해 보이죠.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좌절을 겪어보고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을 배치시켜 놓으면은 현장에서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그 왜 책방에 가보면은 아직도 나오대요. 연애와 관련된 그 지침서 100권을 읽어봐요. 그게 되나? 99번 시도해서 100번 시도해서 99번 채였어. 그리고 한 번 성공해 본 경험이 있어.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연애에서 100권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이 차별화도 진짜 예.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무리 차별화를 준다고 해도 또 겹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필해야 되나요? 차별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대부분 한 80% 정도는 소재도 비슷하고요. 네.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무엇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저는 차별화 포인트보다 오히려 그 반대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차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 부분 있죠. 그것을 다 놓치고 차별화에만 목숨을 걸어요. 네. 거기에만 또 목숨 그렇죠. 걸다 보면 차별화는 플러스 알파예요. 이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기본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조금 더 남과 다른 무엇이 있구나 이것이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남과 다른 무엇이 있다만 강조가 되는 친구, 플러스 알파만 강조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탈락. 네. 그리고 기본이 되어 있는데 차별화가 보일까 말까 하는 친구들은 한번 면접에서 또 한번 봐볼까? 이런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과 차별화가 같이 있어주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그래서 차별화 강조하지만 제가 역으로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기본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별화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줄줄이 이게 뭐 적다 보면 그 본인 감성에 또 빠지기 쉽고 또 밤에 적는 분들은 또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손발이 오글거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K처럼 좀 어떻게 적어라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펼쳐놓고 쓰고 막장 쓰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앞에 현장 적응력, 뭐 현장에서 했던 경험들 얘기하셨지만 노스펙에다가 뭐 현장, 차별화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쓴 방법 같은 걸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개념은 잡았으니까 떠서 먹여드리도록 그러죠.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네.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네, 지금부터가 엑기스입니다. 예, 합격하기 싫으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첫 번째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중심축을 3개로 놓고 봐야 돼요. 축을 정확하게 3개 딱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축은 회사, 두 번째 축은 직무, 세 번째 축은 나. 요 3개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회사와 직무 쪽입니다. 요 2개를 건드리셔야 돼요. 회사와 직무.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항상 강조하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 있죠? 이거를 적으세요. 그냥 적으면 다음에 종이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서부터 자소서 쓰고 지원할 때 엑셀을 이용하세요. 엑셀 가지고 관리하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엑셀의 한 컬럼에다가 인재상 쫙 나열하고 그리고 직무 역량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놔두십시오. 하나 파일 저장해 놓으십시오. 네, 엑셀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직무 역량을 리스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그리고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것. 회사들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알아 몰라. 이것을 꼭 점검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회사에 대한 정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다트죠? 그렇죠. 다트죠. 다트 20분만 투자해라.
이 얘기하면은 지금 쓰기도 다트 힘든데. 20분만 투자해라. 예, 20분. 딱 보는데 10분, 거기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고르는데 10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20분 동안 얼마나 이걸 언제 글 쓰기도 힘든데 언제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합격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다트 20분 투자 안 하고 그 자포탈 같은 데 가지고 2시간 투자하잖아요. 예?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지고 신나가지고 2시간 동안 보고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자소서. 그렇죠. 어떻게 참 써야 엄청 될까요? 나옵니다. 네. 팁 해가지고 엄청 나와요. 어떤 단어는 써도 되고 어떤 단어는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헤매느니 정확하게 정제되어 있는 정보 다트에 가서 딱 20분만 투자를 그러면 하세요. 이게 안 보신 분들은 다트 가면 또 되게 뭐가 빼곡히 있어서 어려워해서 뭐를 봐야 된다. 요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거기 가보시면 거기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백화점 치면은 또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최근에 분기 보고서가 있어요. 분기 그거 보고서. 클릭하면 이게 시스템이 좀 느려가지고 좀 이따 뜹니다. 막 누르지 마세요. 좀 있으면 떠요. 그럼 그 뜨는 내용을 보면 너무 맞습니다. 네. 그거 다 보기 힘드니까 3번 카테고리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떠먹여서 예. 소화까지 시켜주네 아주. 그냥. 거기 보시면 이 산업의 특성은 어떤지, 산업의 시장성은 어떤지, 경기 변동은 어떻고, 이게 경쟁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대백화점이 마켓시어는 어떻고,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년서부터는 어떤 전략으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내년에 어떤 지점, 어떤 점포가 어떤 복합 쇼핑몰 내에 개설될 건지 이런 것들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마케팅을 지원해 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경쟁 관계 고민하셔야죠. 이 안에서 어떤 프로모션, 어떤 가격 전략을 하고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다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십시오. 거기는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처럼 이렇게 그 희망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팩트 위주로 나온 거죠. 그럼요. 오히려. 위험 다트는. 요소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포털 사이트 에머게 뒤지지 마시고 그렇죠. 다트 한 20분만 투자하라는 거 꼭 3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카테고리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 네. 그래요.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지원 직무에서 지원 직무 용어 10개를 정리하라.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보통 이게 인재상 직무 역량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를 그냥 그 용어를 갖다 쓰시거든요. 뭐 창의, 소통 능력, 팀워크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지겹네, 그죠? 예. 그런 단어. 예. 그것도 뭐 안 쓰는 것보다는 뭐 나쁘진 않아. 아예 그거를 염두하지 않고 쓰는 사람보다는 낫긴 나은데 너무 또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로만 나열해 놓으면 또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소통이라고 하면은 현대백화점에서 영업관리에서의 소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소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입점에 있는 그 매점과들과 업체들과의 소통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침마다 조회를 하기도 해요. PT라는 형태의 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우 그 진상을 부리는 고객을 상대로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하는 소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실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소통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소통이 다르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강하게 푸시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소통이 다르고 이런 형태로 소통의 경우수를 놓고 현장에서 쓰는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거죠. 네. 예. 근데 학생들이 현장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recruit.e현대.com 예, recruit.e현대.com 거기 가보시면 하나하나 다 떼먹여주네요, 진짜. 예. 채용 이야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실제 이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이걸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커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도 제가 한 직무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거 안 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보시면 제가 조회수를 봤어요. 네. 조회수를 봤는데 그게 언제 올라온 건데 작게는 300번. 많이 안 봤네요. 예, 제일 많은 게 10,000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300번 본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한 번 공채 진행할 때 그래 몇만 명씩 지원하거든요. 네. 결국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회사에서는 이런 좋은 정보들을 다 올려놓고 보십시오, 들어가서 보십시오 해도 조회수 낮은 거를 다 섭렵해야겠다. 그죠? 네, 안 보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남들이 안 본 거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래요. 얘기했듯이 실상을 많이 얘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어체의 단어들, 실상의 용어들을 많이 뽑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인재상과 직무 역량 정리하고 지원 회사 정보를 다트에서 찾고 또 지원 직무 용어 10개 정리하고 그다음은 이제 뭐를 봐야 될까요? 네 번째. 여기서 아까 제가 1번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현장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예, 현장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 나의 강한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 나의 관련 경험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안 믿어요. 어차피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들어오면 이상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 예를 들어 과거에 도전적인 어떤 시도를 많이 했던 사람, 과거에 고객이 무엇을 아쉬워할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그 일을 그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현장 중심의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경험을 좋은 구조가 있습니다. 맨 앞에 키워드를 딱 박아놓으시고 두 가지식으로 그 다음에 스타 형태로. 스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진짜 시츄에이션, 태성쌤 태스크, 액션, 리절트. 야, 네. 예. 뭐 완전 뭐 퍼다 주지 못해서 뭐 아예 씹어서 그냥 다 수학까지 대신해 주시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현장 중심 마인드 사례를 정리하라는 말도 하셨고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썼으면은 아까 차별화 말씀하셨죠. 네. 차별화라는 게 뭐냐? 여기를 지원할 만한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야 돼요. 네. 나하고 경쟁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하고 경쟁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 현대백화점의 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전공이나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전공 등이 유사한 친구들, 여기에 유리할 친구들을 경쟁사로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린푸드의 영업관리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식품공학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식품공학과 출신들이 나는 식품공학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린푸드에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라고 강조할 때 나는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겠지. 그러면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아예 놓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처럼 기본은 살짝 얘기해주고 네. 거기다 플러스 영업관리는 식품공학만에 대한 그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인관계, 설득의 능력, 소통의 능력, 관리의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뭘 가지고 하느냐면 관리, 리더십 요것을 했던 경험을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기본 플러스 차별화 포인트. 남들이 그래요. 뭘 말할지 상상하고 거기에 대해 더해서 나는 이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강조를 하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자, 글자 수가 예. 500자예요. 짧기 때문에 또 짧습니다.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텐데. 네, 어떻게 짧아요. 하나요? 예, 이거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장 이런 1번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읽기 좋은 그 구조는 첫 번째 한 150자 정도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50자. 내가 왜 지원했나? 내가 얼마큼 이 직무와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한 300자 정도는 나의 역량, 나는 이런 지식과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뽑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요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역량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 50자 정도. 이거 너무 길게 쓰지 마십시오. 입사 후에도 내가 계속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입사 포부 이런 것들로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내용 구성까지 뭐 일목요연하게 오늘 방송 다시 보시하시면서 계속 하다 보면 네.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써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점검해야죠. 이 과정 꼭 필요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다 작성하고 나서 현대백화점 대신 롯데백화점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 넣어 보세요. 말이 잘 됩니까? 예, 버리세요. 말이 잘 되면 버리세요. 그건 롯데백화점 지원하시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롯데백화점 가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롯데백화점이 매출액 1위니까 실제로 롯데백화점을 안 고친 친구도 있고 안 잘 고친 친구도 썼는데. 있어요. 고치려면은 일괄 바꾸기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꼭 남기고 바꾸더라고요. 다 일괄 바꾸기를 바꿨는데 하세요. 하나를 못 바꿨어. 그죠? 그 현대백화점 이렇게 썼으면은 똑같이 현대백화점 붙여서 쓰세요. 중간에 띄어서 쓰면 그것도 안 바뀌어요. 아, 이런. 그러니까 타사 타 직무를 바꿔서 한번 넣어봐도 말이 된다. 그래요. 라고 하면 그건 버리십시오. 다시 네.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렇게 현대백화점 그룹 공채 합격 전략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짤막하게 예. 신의 한 수 정리해 주시죠. 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라. 음지에서 양 어렵네. 예. 철학적이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나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그 화려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거기를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용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지에서 박박박박 부르면서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구마구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지에서 다시 한번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라. 그거 지향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뭐 대사로 나온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저 아무튼 나라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 거기 조직 있죠. 오늘 그 다시 보기 하시면서 예. 하면은 뭐 현대백화점은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 오늘 잘했고요. 정말 예. 좋은 말씀 친절하게 해주신 미포트 김태정 강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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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첫 코너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춘천시 중앙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전담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에 경력 3년 이상자, 가족학, 사회학, 복지학 전공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운전면허는 필수이며 급여는 월급 16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 지원 자격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원주 연세의원입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 3년 이상자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입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호 관련 경력해서 3년 이상이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히든 챔피언 기업을 꼼꼼하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요즘 그 취업 시즌이어서 바쁘셨는가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좀 예. 다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좀 공채 준비하고 또 일반 이제 구직 준비하는 친구들 지원 때문에 좀 거기 맞추면 지원 때문에 좀 많이 바쁘. 안 그래도 살 빠지셨는데 더 빠지셨네, 살이 그냥. 명절을 계기로 이제 찌지 네, 좀 않을까. 드시고 키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취업 요정 지니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유진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니 한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이제 그 가까워졌는데요. 두 분은 뭐 어떻게 계획 어디 가십니까? 저는 집이 이제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 어디세요? 네,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네. 구례요. 네, 멀리구나. 그래서 뭐 처가도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휴 좀 길어서 아마 전라도에 지낼 것 같고 며칠 다녀오세요? 한 4일 정도 4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예. 근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는 게 지금 이번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도 그 쉼표로 기간을 좀 삼아야 되는데 이때를 마침표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게- 쉼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너무 또 긴장을 풀 수 있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머리가 조금 많이 긴장 풀 수 없는 그래요?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흘 쉬시긴 쉬시죠? 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 우리 한유진 캐스터는 저번에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고향 못 내려간다고 그랬죠? 네, 이번에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뉴스에 계속 나와야 되죠? 매일은 연휴 10일 동안은 예. 나오진 않는데 중간중간에 나가야 돼서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계획은 그래서 없습니까, 그럼요? 뭐 연휴 계획이요? 강아지와 함께 또 뭐. 아니요, 강아지 이번에 내려가요. 네. 도저히 못 키우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알차게 두 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갖고 온 기업은 어디십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접근 통제 솔루션을 예. 제공하는 기업인데 국내와 이제 해외에 500여 개의 기업 이 솔루션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거래처 두고 있는 솔루션 앞으로 기업. 초히든 챔피언이 될 주 네개인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넷엔드 들어본 넷엔드.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의 히든 챔피언도 아니고 초히든 챔피언 기업이 될 곳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회사 넷엔드 구체적으로 어떤 좀 회사인가요? 아직은 이제 초히든 챔피언은 아닌데 네. 좀 전에 전 방송에서 그 전문가분께서 이제 다트 얘기를 하시고 네.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회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트에 들어가도 자료가 아마 없는데 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 회사가 설립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10년인데 코스닥은 아직 상장은 되진 않았고요. 아, 상장이 안 됐군요. 네, 네. 되진 그래서 않았고 제가 손 들어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영등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 사업 부분은 이제 IT 그 운영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사고 대비해서 이 정보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그렇군요.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뭐 워낙 디지털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해킹도 그렇고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도 뭐 사이버 공격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사고 위협에 대비한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주식회사 넷엔드의 기업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자세히.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IT를 전공한 이제 여성 구직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부분은 인테리어가 되게 좀 깔끔하고 되게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만 놓고 보면 집 같군요. 아 정말 좋네요 지금 야, 나오고 이거 있는데. 카페 같은데 완전히. 네, 이거 그래서- 카페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화면 나오는 게 아마 사내 카페고요. 카페죠? 예,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중점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만족할 만한 그런 분위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이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초반은 아니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CEO분도 젊으시겠죠, 그죠? 40대 네. 시기 이야,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젊은 구성,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채용 정보라든가 홈페이지만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아마 좀 노출이 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히든 챔피언 기업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꽁꽁 얘기 숨어 있어요. 들어보니까 네,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보안 관련 기업 네덴드의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품을 만드는 제조 기업이 아니라는 부분은 아마 알고 이제 이 방송 보시면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업의 가장 주력 제품은 이제 원격 접속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어 표현하면 하이웨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안의 관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이 원격 제어 접속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라든가 그다음에 계정 관리 그리고 위협 분석 그리고 모바일 OTP 이 4가지에 관련된 거에 해서 이게 이제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기업이죠. 인터넷 같은 거 들어가려고 해도 OTP 봐야 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회사화된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격 접속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보안 사고를 대비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넷엔드의 주요 고객사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저도 이게 네겐드 관련된 기업들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부 부처의 현재 지금 이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이 이제 수주가 돼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거기에 각 경기도라든가 시도의 이제 지자체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일반 대기업 그리고 대학교 교육기관에서도 이 접근 통제 보안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미치지 않고 지금 이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해외에서 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내와 유사한 IT 환경을 갖고 있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부처부터 뭐 대학교, 대기업까지 정말 다양한 거래처를 갖고 있는데요. 자, 네덴드 국내외 사업 추진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 네겐드가 국내에서는 이제 그 통합 접근이라든가 이 계정 관리 관련된 이 솔루션을 만드는 그 기업으로서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네, 지금 유일한 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더 좀 소개를 해두고 싶어서 가져나온 네. 건데 그 해외 쪽에 좀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특히 미국 쪽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현재 해외 진출의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동남아 국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과 중남미 같은 경우도 IT 관련해서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1차적인 주력 시장은 이제 동남아 쪽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 현재 지금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 수주가 돼서 주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력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중심이라고 돼 있는데 또 요즘 사드 여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자, 네트워크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넷엔드의 그동안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넷엔드의 주요 영역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가 되는 대로 다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주식회사 네덴드의 주요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네덴드 휴먼 인터페이스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2011년에 계정관리 솔루션 TIM과 하이웨어 4.0을 출시합니다. 또 같은 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브랜드로 선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2012년에는 디지털 타임즈 총결산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되고요. 다음에 신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합니다. 또 오라클 오픈 월드 2012 샌프란시스코에 참가하고 2014년에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기업에 지정이 됩니다. 2년 뒤인 2016년에는 연속 조달 판매 1위에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수출 첫걸음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DBMS 보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요. 하이웨어 6를 출시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네덴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요. 연역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바로 주요 성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성과로는 조달청
G패스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DBMS 보안 관련 특허를 취득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6년 연속 성장하고 또 7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처럼 주식회사 네덴드는 매년 IT 운영 솔루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10년 동안 뭐 수상 경력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술력 향상은 물론이고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온 거에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주요 성과를 좀 보면요. 조달청의 G패스 기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조달청 G패스 기업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 물자를 납품하는 기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자를 납품하는 기업을 선정된 기업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G패스 기업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공급을 하는 거군요. 네, 물자를.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 뭐 독과점 체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유일하게 이 통합 이 보안 관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이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 기업한테 물자 조달을 좀 요청한 부분이고. 이렇게 정부에서 G패스 기업을 선정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술성이라든가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인정이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도 만약에 내놔도 좀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좀 인정이 된 기업을 보통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망 지금 진출 국가 대상으로도 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G패스 기업을 선정이 되면 이 기업한테 큰 혜택은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업에서 따로 뭐 해외 사업부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해외 영업원 구매팀을 만들어서 또 다른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모든 자본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G패스 기업에 선정이 되면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좀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그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넷엔드가 기술성과 신뢰성 모두 그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좀 괜찮은 기업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밖에도 넷엔드의 경쟁력도 그렇고 특성을 좀 제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 차원과 제가 국가 차원으로 제가 우선 구분을 좀 줘봤는데 기업의 차원에서는 이제 국내 최초로 또 인공지능을 기술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능형 또 보안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예. 만약에 보안 위협이 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탐지와 차단을 수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좀 도입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지금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 클라우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IT 기업은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 이 IT 기업은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다 한다면 그 IT 환경에 맞게끔 보안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이 기술이 특징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국가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G패스 기업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 나라에 지금 대략적으로 G패스 국가 선정이 된 게 한 160개 정도입니다. 기업이.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해외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게 아마 이 기업의 좀 경쟁력의 특성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국가는 물론이고 뭐 기업과 다양한 방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또 업계 내 위치 대단할 것 같은데 아까 뭐 독보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업계 위치도 궁금하고 또 경쟁사가 매출액, 없으니까 뭐. 네, 예. 매출액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여기 네개엔드의 경쟁사라 한다면 지금 주 대기업입니다. 네. 근데 워낙 대기업은 사업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만 가지고는 경쟁사라고 보기는 힘든데 매출액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약 한 140억 원대고요. 네. 순이익은 약 13억 원입니다. 내는군요. 네. 예. 근데 이거 보시면 140억 원대라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되게 작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기업들은 몇 천억씩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140억 원대면 솔직히 많은 좋은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매년마다 이 매출액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매출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부분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고 그래요. 주요 거래처가 아마 저 공채를 쓰시는 분들이 알 법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SK 인포세이라든가 아시아나 IDT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 IBM 등의 주 거래처입니다. 자, 연봉 궁금합니다. 예, 연봉이 제일 중요해요. 매출액은 됐고요. 연봉이 중요한데 연봉 얼마입니까? 예. 평균 연봉은 약 4천만 원대고요. 그리고 평균은 뭐 물타기니까요. 예. 대졸 초연봉은 2,600에서 3,500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2,600에서 레인지가 900만 원 차이인데 이건 무슨 차이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언급을 좀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 네겐드가 대졸 신입으로 들어가셔도 이게 나중에 채용 진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차라도 다시 또 협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똑같은 신입이라도 연봉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군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 게이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네네. 3,500, 미니멈 2,600. 뭐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복리후생 부분도 어떤지 궁금한데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아야 돼요. 아까 뭐 네. 카페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뭐 아까 카페를 보니까 너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맞아요? 근데 너무 잘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비전이라든가 IT 쪽 분야의 정보 보안 쪽은 좀 약간 좀 도전적이고 좀 정말 접근성이 요구되는 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에 제일 그런 분 들어가서 제일 좋은 거는 초고속 승진이 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회사 분위기가 아까 뭐 인테리어를 보셔 아시겠지만 되게 조금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의 그 나이도 벌써 아시지만 좀 강요식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한윤 캐스터가 빠르게 네덴드 채용 전형 또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좀 짚어주세요. 네, 네덴드는 현재 부분별로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요. 마감일은 9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입 채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발, 엔진 개발, 기획 컨설팅, 굿즈 컨설턴트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서울 영등포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실무자 면접, 임원진 면접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접수 방법은 취업 포털 사람인 온라인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채용 정보의 필수 지원 자격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덴드와 함께 IT 솔루션 업계에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꼭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잡정센터 오늘 알차게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이제 네. 다시 제가 또 금요일 안 보였다가 돌아옵니다. 콜라보레이션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벤져스 특집으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